자, 문법 정리 좀 해보자. 이거 신입생들도 그렇고 보충 교재로도 쓰고 좀 문법적으로 부족한 거 연결할 수 있게끔 하려고 내가 지금 정리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것도 기존에 있는 건 내가 세세하게 잘라놨고, 요건 그거보다 조금 더 축약형으로 내가 지금 만들어 볼게. 일단 세 단계 스텝인데, 첫 번째는 품사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품사를 들으면, 품사, 이 part가 품사거든. 품사를 들으면 고리타분하죠. 그리고 앞에 팔자를 붙이고 싶어. 왜냐하면 품사가 8개가 있거든. 그런데 이 품사를 모르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품사가 문법 문제에 나오냐? 나옵니다.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 미국 애들이랑 영국 애들이 문제를 내면 많이 내요. 근데 이제 한국 영어 선생님들은 품사를 가지고 문제는 뭐 안 내시는 건 아닌데 별로 즐겨내는 파트는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품사를 왜 공부하는지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요 방법에만 초점을 좀 맞춰서 내가 수업을 좀 할게. 봐봐. 품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품사는 이제 8개가 있잖아? 9개가 아니라 8개야. 800개도 아니고, 8000개도 아니고, 딱 8개야. 근데 우리가 어휘는 영어가 한 100만 개쯤 된단 말이야. 86만 개라고 누가 그러던데, 뭐 anyway, 많아. 그럼 우리가 어떤 단어를 외우면 뜻을 외운다. 그 다음에 성격을 외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0개의 단어를 외웠잖아. 그러면 10,000개의 뜻을 외우고 10,000개의 성격을 외워야 되니까 외울 게 몇 개야? 20,000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품사라고 하는 건 미리 단어의 성격을 정해놨는데 8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리 성격을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단어를 똑같이 10,000개를 외웠어. 10,000개를 외웠으면 뜻을 10,000개 외웠지. 그런데 성격은 8개로 내가 미리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20,000개를 외워야 될 게 18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게 줄어들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품사라고 하는 거는 미국 아이들과 영국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낸단 말이야. 문법 문제로 낸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많이 안 내는데, 그러니까 품사 안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아요. 품사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실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 문제는 부수적인 거고. 토익 다 맞는 거 다 맞으려면, 토플 다 맞으려면 그건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수능 만점 나오려면은 그냥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어지간한 건 풀 수 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수능을 한국 사람이 출제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미국 애들이 문제 낼 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왜 외우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 예컨대 뒤에 보면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이거 다 정리해 놓은 걸 따로 부록으로 붙여놨어.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돼. 이게 이제 전치사라고, 프리포지션이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 프리라는 게 앞이란 뜻이잖아. 포지션은 자리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건데 뭐 앞에 나오냐? 명사 앞에 나오는 걸 우리가 프리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일본말로 전치사라고 합니다. 일본 아이들 이름 붙였어요. 자, 그럼 beyond죠. 그럼 이게 이제 전치사야. 뛰어넘어라는 전치사야. 그럼 뒤에 명사가 나오죠. school. very upset school. upset라고 하는 건 재밌느냐. very upset school. 그 다음에 내가 또 정리해 주겠지만 이거는 관계 대명사죠. out of control. 다스릴 수 없는, 맛이 가버린, 골 때리는 학교를 뛰어넘어. 그래서 요게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골 때린 학교, 통제 안 되는 골 때린 학교, 이런 명사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전치사라는 걸 외워버리면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가 짧든 수식어가 붙어서 길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성격은 명사가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합쳐서 단어 취급을 해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영어 선생님들한테 배우냐면 일본말이긴 한데 구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그건 뭐냐면 단어다라는 거야. 근데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게 단어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볼게. 중요해. 시험 문제 안 나와. 품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성격을 미리 정리해 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만 개가 18개가 될 만큼 급격하게 외울 걸 줄여준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전치사로 들어가면 품사 중에 하나가 전치사인데 전치사가 들어가면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전치사의 성격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까지를 한 단어, 원워드 한 단어로 판단을 해라. 이거는 내가 얘들아 이게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어인데 한 단어로 생각을 해라. 라고 내가 니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전치사의 성격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컨정션. 이게 접속사입니다. 컨정션.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는 내가 뒤에 and, or 하는 이제 등위 접속사를 따로 가르칠 거고 일반적인 그냥 접속사라는 거 하나 가르칠 건데 if, lest, when 이거 말고도 많죠. 우리 시험 보는 거 맨날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많잖아. 근데 이제 대표로 내가 이 세 개만 좀 갖고 왔어요. 봅시다. 접속사라고 하는 건 성격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왔잖아. 접속사 뒤에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 이해했겠지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수식어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내가 뭐로 생각하라 했지? 한 단어. 그럼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한 단어야.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얘도 한 단어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if I love you를 니들이 이게 만약에 내가 널 사랑하면 이란 말을 한 단어로 얘들아 받아들여줘 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 단어이다. 이건. 영어에서 접속사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들은 일본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절이라고 해요. 아까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를 싸잡아서 우리가 구라고 한다 그랬잖아. 영어에서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를 싸잡아서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이라는 말을 내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거를 단어 취급을 해준다. 단어가 아닌데 단어 취급을 해준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건 하나의 단어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예컨대 바나나 라는 단어와 if I love you는 문법적으로 우리가 취급해주는 게 똑같다. 단어로 취급해주는. 선생님 이건 부사고 이건 명사잖아요.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단어로 취급을 해준다고. lest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잖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기 위해 라는 단어예요. when I love 사랑할 때 그 다음에 love 뒤에 또 접속사가 들어갔잖아. 그럼 뒤에 문제가 나가잖아. You study English 영어 공부 빡시게 하는 것을 네가 사랑할 때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단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문장들을 세 개를 붙여놨는데 접속사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우리가 일본말로 절이라고 하고 그거는 진짜로 한 단어다. 이거를 깨닫지 이걸 이제 전치사와 접속사 이러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면 문장이 조금 복잡해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한글에 비해서 우리나라 말에 비해서 굉장히 긴 문장에 적합한 언어거든. 그 이유가 전치사와 접속사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야. 꼭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듣는 말로 상관 접속사 세모가 접속사야. 혹은 친구, 이거 내가 만든 말 아니고 정말 쓰는 말이에요. 친구 접속사라는 말을 들었을 건데 이 상관이 있다의 상관이고 친구는 friend예요. 같이 다닌다는 얘기잖아. Not A, but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렇게 우리가 A 자리, B 자리, A, B를 두 개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not이 나오면 but이 나오고 either가 나오면 or가 나오고 neither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얘네들을 우리가 친구 접속사 내지는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요걸 내가 이제 우리 접속사 일반 성격에서는 쭉 그냥 이렇게 보여줬고 요거를 보면 요건 같이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A와 B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애플이랑 바나나랑 같은 단어는 아니잖아. 같은 단어는 아닌데 문법적으로는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명사고 명사다. 이런 얘기죠. A 자리에 love라는 동사가 들어갔으면 hate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sad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happy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같잖아. 뜻은 내가 뒤에다 붙여놨는데 not A but B면 A 아니고 B란 뜻이거든. 사과 말고 바나나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O라고 하는 것은 즉이란 뜻입니다. 내가 만든 뜻이 아니라 원래 있는 뜻이야. Either love or hate는 either A거나 or B거나거든. 그럼 내가 널 사랑하거나 재수없어하거나 라는 동사가 돼버리는 거야. 슬프지도 않고 neither A nor B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거든. 슬프지도 않고 sad 하지도 않고 happy 하지도 않은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A는 adjective 형용사의 약자를 내가 그냥 A라고 했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친구 접속사 내지는 상관 접속사를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얘를 말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문법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뜻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단어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와 쉽게 느껴지는 거의 차이는 간단한 문장은 쉽고 복잡한 문장은 어렵잖아. 그러면 전치사 접속사를 이해를 잘 해두면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게 한 단어가 아닌데 단어 취급을 해줘. 이게 아니라 진짜로 단어를 만들어주는 장치고 정말로 니들이 그거를 사과나 바나나 같은 단어로 받아들인다면 문장 구조가 심플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상관 접속사는 이게 문법적으로 같다라는 걸 병렬이란 말을 써요. 영어 선생님들이. 그럼 병렬이란 말을 쓸 때 문법적으로 같아. 그래? 같아.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얘들아. 사과 말고 바나나라는 명사, 사랑하지 않고 싫어해라는 동사, 슬프지도 않고 해피하지도 않은이라는 형용사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좀 해둬야 해석하기에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슈퍼노바 컨정션이라고 했는데 슈퍼노바는 영어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이거는 초신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좀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초신성인데 별이 폭발하는 걸 우리가 슈퍼노바라고 합니다. 컨정션은 접속사잖아. 내가 왜 이 초신성 컨정션, 그러니까 초신성 접속사란 말을 만들어냈냐면 잘 봐봐. 대표적인 게 and와 or예요. 요거는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면 정말 중요하거든. 뭐 다들 알겠지만 수능에는 문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병렬 문제가 몇 년에 걸쳐서 연달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하구나 그런 심플한 생각하지 말고 왜 문제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내지?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문법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 틀려도 대세에 1등급 맞는데 지장이 있진 않지. 다른 걸 압도적으로 잘 한다면 뭐 맞추면 좋겠지만 자 그런데 이 내가 말하는 and, or는 대표적으로 영어 선생님들이 병렬이라고 합니다. 병렬이란 말 앞에 이제에서 들었지. 친구 접속사, 상관 접속사, 걔네도 병렬이잖아. A, B가 문법적으로 같다. 얘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말을 정리를 해줄게. 언어를 정리를 잘 해두면, 그러니까 저런 말이 왜 생겼나? 저게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건가를 깨달으면 대부분의 학습은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봐봐.
세계사가 어려울 수 있고 뭐 과학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그거를 잘 보면 어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정말 어려워서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상대성 이론 같은 건 개념 자체가 어렵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이거보다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렬이란 말보다 내가 슈퍼노바가 쉽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잖아. 봐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초신성을 가지고 천문학자들, 우주학자들이 측정하는 건 뭐냐면 우주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건 과학 시간에 물어봐야 되고 초신성은 우주학자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파트인데 이유가 뭐야? 우주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쓰는 게 슈퍼노바예요. 슈퍼노바. 초신성이에요. 내가 그 얘기하는 이유가 알겠지. 여기 and와 or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병렬이고 병렬이라는 게 뭔데요? 앞에 나와 있는 A가 있고 O가 있고 B가 있으면 이게 문법적으로 같다라는 게 병렬이야. 너무 심플한 개념이지.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글쎄다. 어쩔 건데를 모르잖아? 어쩔 건데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뭐냐? 좀 줄여야 되겠다. 됐네. 자, 보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장에서 가장 더러운 거는 뭐냐면 고3 때 만나는 수능 특강이에요. 이거 내가 그냥 수능 특강에서 눈에 띄게 좀 더러워서 좀 갖고 왔어요. 문장이 아름답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좀 더러울 뿐이야. 자, 보자. 이제 중딩이면 알 수 있는 게 해석을 잘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야.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고는 대충 알겠네. It should be business of teacher.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이거여야 합니다. 진주어예요. To stand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Outside the stripe of Paris. 이 stripe는 쌈박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쌈박질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서 있어야 된다.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주어 진주어야. 자, 우리가 지금 and, or를 병행했잖아. and를 내가 세모를 쳤어. 그러면 앞뒤가 똑같아야 되잖니. endeavor, 이거 노력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가 누구랑 똑같은 아이냐? 일단 보기가 두 개가 있죠. 동사 원형이니까 얘랑 똑같을 수가 있고 얘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세 개가 같은 거잖아. 동사 원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그렇고 얘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니까. 그런데 얘는 내용상 따지면 얘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왜 그런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얘야 받아들여. 자, 그러면 봐봐. 가주어지. to stand 블라블라블라가 진주어니까 S1이잖아. and가 들어가면 병렬이라는데 얘랑 병렬이 있잖아. 그러면 to가 빠져있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니? S2. 두 번째 주어가 되는 거예요. to stand outside the stripe of Paris 하는 거랑 to endeavor 하는 거야. to instill 하려고. into young 애들에게 더 habit를 넣어주는 거죠. 어떤 habit이냐면 impartial inquiry. 해석은 안 할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게 should be the business of teachers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to stand 하는 거, 그 다음에 to endeavor 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선생님, 뭐 설명하는 건데요? 잘 보자. 내가 지금 이거를 S1으로 잡고 이걸 S2로 잡았잖아. 근거가 뭐냐? and다. 자, 조금 위에. 천문학자들이 슈퍼노바에 대한 연구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합니다. 붙들고 물어봐. 너 왜 그거 하냐? 그거 해야 우주의 구조를 밝힐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졸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영어 선생님들도 똑같아. and나 o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중요한데요? and와 o를 이해해야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꿨어요. 위에 있는 거, 우리 여기서 배웠던 거, 이건 그냥 컨정션의 의미고, 이런 컨정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거 왜 이게 중요하고 주구장창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이거는 정말 별이 쏟아지듯이 말이 쏟아지는 그런 문제 파트입니다. 왜 내냐? 문장 구조를 가로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컴말 찍었어요. 그 다음에 리딩이니까 여러분들이 수동태 다음으로 좋아하는 분사 구문이잖아.
리딩 이끌면서 일반 동사잖아.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죠. 그래서 to judge 하도록 이끌어요. and가 들어갔어요. to be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변경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to judge 하게 하고 리딩하고 그리고 to be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이 to가 이렇게 and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를 내가 해석을 한국말로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to stand 블라블라 하는 것과 to endeavor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이 teachers의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에요. 그들을 저지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가드에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끌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얘다. 그래서 내가 슈퍼노바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개인적으로는 병렬이라고 하는 일본말보다는 슈퍼노바도 뭐 잉글리시긴 한데 anyway 더 이해하기 더 편하고 언어라는 건 이해하기 편하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뜻도 잘 정렬하고 이름도 멋있어요. 조신성 내지는 슈퍼노바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치사, 접속사를 일반 접속사 그리고 등이 그러니까 병렬 구조가 있는 슈퍼노바 이런 말을 써가면서 이제 정리를 했어. 친구 접속사, 상관 접속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의 개념을 좀 얘기해 볼게. 자, 보자. 부사는 형용사 플러스 ly 한국말로 따지면 해피한 이건 형용사고 해피하게 이런 부사가 되는 거잖아. 그 정도 문법을 알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 내가 고3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부사에 대한 이해가 1등급을 가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문법 문제로 나오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파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봐봐. 부사의 특징은 뭐냐면 just meaning, 의미는 있어요. 의미만 있는 거야. 근데 뭐는 없냐? 문법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 무슨 소리냐? 만약에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부사를 없애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문장 구조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 문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는데 뭐는 사라져? 의미는 사라지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자. 내가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가 아니구나. 미안해. 이게 already가 이미잖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 잘 됐네. 이게 이미라는 명사잖아. 어미라고 보였는데 이미야 이미. 자, 명사야. 부사야. 그러면 이게 이미 먼저라는 부사의 뜻은 있는데 문법적인 just meaning, not grammar meaning이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없는 거라고 얘들아. 뭐라고요? 철학적인데 철학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봐봐. 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이게 부사다 얘들아 친구들 얘네들 부사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문법적으로 없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already가 없다고 생각을 해. 문법적으로.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closed. 현재 완료가 돼버리는 거잖아. 나 이미 눈 감았다. My eyes를. 눈 감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가요? already 빼버리면 I have closed my eyes. 눈 감았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already가 들어갔단 말이지. 그럼 이미라는 말만 들어가면 된다예요. I deeply love you. I love you랑 같다라는 거야. 문법적으로. deeply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지. 자, I love you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when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 접속사에서 배웠네. When you were young. 너 어렸을 때 나 너 좋아했다. 너 어렸을 때라는 부사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법적으로는 I love you다. If you love me 해주면 내가 널 좋아할게. 조건이죠. 의미는 있으나 문법적인 역할은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 빨갱이로 해놓은 게 부사예요.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부사가 단어일 수 있냐? 그렇죠.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봐봐. 접속사에서 우리가 배운 게
뒤에 문장 나오고 그걸 단어 취급하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when you were young 이거 if you learn 이게 그냥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접속사가 되어서 문장이 나와도 얘도 그냥 부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요거는 기분 나빠할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좀 해줄게. 봐봐. 우리가 단어 하나 예컨대 already도 그렇고 also 또한도 그렇고 이런 이제 부사들이 있단 말이야. happily 이런 거, happy하게 이런. 그러면 그게 부사야. 그러면 오케이 부사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부사는 뭐냐면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이유, 양보입니다. 시간, 장소는 대표적인 부사야. 그럼 when you were young, 너 어렸을 때라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얘는 부사가 되는 거고요. If you love me, 조건을 안 적었네. 조건도 부사가 돼. 조건은 i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는 because라고 생각하면 되고, 양보는 이 양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본식 문법 내용인데 이 양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이다. 영어로 바꾸면 do예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렇게 나가는 거,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나가는 걸 우리가 양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부사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장소 말고 이유, 양보, 조건들도 우리가 부사로 인식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보면 이건 간단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왜 이게 고3들한테 의미가 있냐면 고3이 되어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혹은 중1 때 배운 문장 구조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명사, 동사, 명사가 1학년 명사 문장 구조인데 고3이 되면 동사, 형용사, 형용사, 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똑같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난이도의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고3이 되면 문장이 더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이거 봤었던 거 봐봐. 이거 좀 더럽잖아. 왜 더러워졌냐? 이건 이제 병렬 가지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가 문장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부사를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꼬여 보여서 결과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뭐 이해하기는 편한데 그렇겠구나. 막상 닥치면 쉽게 적응할 수 있진 않아요. 내가 도와주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논리적으로 왜 고3 문장이 더러운가에 대한 대단히 많은 거는 부사 책임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학년이 올라가 봐야 여러분들이 그게 그 말이었구나. 지금은 이해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fully understand 한 건 다 이해한 건 아니야. 이제 문장을 봐가면서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 정도를 좀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이 부사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예컨대 부사죠. 만약 뭐뭐라면 조건이잖아. 부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 부사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갱이라는 게 모두 부사예요. 왜 이렇게 길어요, 선생님? 접속사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이 2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야. 그럼 crying, grieving, and sadness가 통틀어서 다 주어가 되는 거고 will allow가 동사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와죠. 동사 패턴은 또 배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단지 when 뭐뭐 할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n의 문장이에요. 그럼 이게 다 부사다. 그럼 이게 의미가 있냐? 의미는 있죠. 이게 다 when에 걸려있는 문장인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의미가 없어? 문법적인 의미가 없다. 그래서 only when으로 시작하면 도치가 이루어지거든. 부사가 맨 앞에 들어가면. 그래서 is it likely that 해서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이게 어차피 if가 됐던 when이 됐던 because가 됐던 이건 부사를 이끄는 문장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갱이들을 문장 구조상으로 제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수능 1등급은 나옵니다. 지금 뭐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뭐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해보고 신입생들이 다 보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년에 맞춰서 내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똑같은 문장인데 내가 이걸 시각적으로 바꿨다. 영어를 좀 편하게 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똑같은 문장이야. 그러니까 요 문장이랑 요거 if you blah blah 요거랑 if 이거 똑같은 문장이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 시작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고 이렇게 나가는 문장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초보 때는 이게 이렇게 보여. 자, 그러다가 영어가 실력이 향상되면 어떻게 보이냐? if만 보인다. 그럼 이게 덩어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because만 보여요. 그럼 이게 덩어리가 되는 거죠. 덩어리가 되면서 문법적으로는 버려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만 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작게 표시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쓰이는 파트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의미라는 거를 해석을 쭉 인식을 하면서 전체 문장 구조로 봤을 땐 이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또 단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요게 데디아에 나오는 건 문장일 테고 이걸 내가 바나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when 때문에 도치가 된 거니까 it is likely 바나나잖아. 바나나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안 심플한가? 심플한 겁니다. 이 정도. 자, 우리가 품사를 지금 뭘 배웠는지 잘 생각해 봐봐. 전치사, 접속사, 부사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문장이야. 왜냐면 if도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이건 그냥 부사일 뿐이야. 그리고 이게 문장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죠. 이거 문장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다 이게 마음이 크게 안 간다. 이제 애들이 오해를 하는데 선생님 제끼라고요? 아니야. 제끼는 게 아니라 보고 무슨 의미인지를 인식을 하는데 마음이 안 쓰이는 거예요. 부사는. 1등급으로 가려면 지금 내가 한 말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안 깨달으면 한 2, 3등급까지는 모르겠으나 1등급까지는 절대로 못 갑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스텝 1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auxiliary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보조입니다. verb는 동사잖아. 보조 동사인데 보자를 빼서 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 이렇게 했어요. just nuance. 누앙스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뉘앙스라고 하는데 뉘앙스는 프렌치고요. 누앙스는 잉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누앙스,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 어감만 좀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동사는 사실은 이게 문법이긴 해요. 문법은 너무 심플하지. 조동사 플러스 뭐가 나와? 동사 원형이 나와요. 끝. 조동사 플러스 동사에 s 붙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동사 다음에 과거형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May eat 틀려요. 이런 얘기예요. May eat s 불러도 틀리고. 알겠지? 자, 문법은 그게 다야. 이게 되게 심플하단 말이야. 심플한데 왜 하냐? 완벽하게 뉘앙스, 어감 때문에. 어감. eat, 먹어. may eat, 먹어도 돼. must eat, 먹어. 협박이에요. should면 하자 이런 거거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먹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감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적어놨죠. grammatically하게는 equal하다. 근데 slightly하게 different하다. 어디에서? 이 nuance에서 그렇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래서 이제 뒤에 내가 그 부록 파트에 조동사들을 쭉 체크를 해놨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고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접속사, 부사, 조동사, 상관 접속사. 그 외울 것들은 내가 뒤에 어펜딕스로 붙여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되고, 걱정하지 말고 그걸 외우세요. 자,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요거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이게 표현하는 조동사에서 표현하는 말은 이거야. 그래머티컬리하게는 같으나 약간 뉘앙스에서 다르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문법 문제로 유일하게 다루는 거에서 내가 잠깐만 얘기해 줄게. 자, 보세요. 영어는 may와 might와 can과 could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어 선생님이 이게 다르다라고 하시고 또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나는 지금 약간 니들 그냥 편안하게 쓰라고 그냥 같은 거야. 물론 어감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똑같다면 may it와 might it도 똑같을 거 아니냐. can it과 could it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tense, 시제는 어쩔 건데? 구별이 안 가죠. 자, 그래서 조동사의 시제 구별은 이렇게 합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이 나갑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현재 완료가 나갑니다. 그럼 이게 과거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조동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스텝 1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스텝 2, 이게 3개로 마련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잘들 정리합시다. 오케이. 고생 많았습니다.